어느 날 저녁, 젊은 대학생인 지우와 그의 친구들은 지루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가 뭔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싶어 했고, 결국 지우가 자신의 차를 몰고 근처 산길 드라이브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신선하게 들렸고 친구들 모두가 동의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시간, 지우와 4명의 친구들은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챙기고 산길로 향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숲에 도달했다. 숲은 어둡고 도로는 험준했다. 나무들 사이로 길은 계속 이어졌고 도중에 차 몇 대와 마주쳤을 뿐이었다. 그들은 묻고 뻗으며 길을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점점 신호를 잃었고 핸드폰도 거의 먹통이 되었다. 이제 완전히 해가 지고 어둠이 그들을 덮었다. 여기서 계속 가는 게 맞아?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생각보다 길이 좀 긴데. 하지만 걱정 마. 곧 도착할 거야. 지우가 대답했다.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췄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더니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시동을 다시 걸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게 뭐야? 이상한 기운이 뒤엉키기 시작했지만 친구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모두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다가간 곳은 작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오래된 카페였다. 한때는 번성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황폐했다. 유리창에 먼지가 껴있고 눈에 띄게 오래된 느낌이었다. 문은 비틀어질 것 같았고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추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다. 반쯤 쓰러진 의자와 뒤집어진 책상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다. 그곳에 오래된 카운터가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서 손자국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우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친구들은 그곳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들은 카페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카운터 뒤에서 한 친구가 무엇인가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다. 그 앨범은 너무 낡아서 페이지가 떨어지려고 했다. 앨범을 펼치자 가족 사진이 나왔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 그러나 어떤 사진은 잘못 찍힌 듯 얼굴이 흐리거나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마지막 장에 도달하자 친구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 5명이 지금이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눈을 의심하는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리고 어떤 힘이 그를 끌고 가는 듯이 몸이 바닥을 끌고 움직였다. 급히 나머지 친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밖은 더 이상 그들이 알고 있는 숲이 아니었다. 온통 뿌연 안개와 알 수 없는 구조물들, 끝도 없는 미로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울부짖으면서도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각자 흩어져 도망치다 보니 어느새 지우 혼자 남게 되었다. 얼마 뒤 다시 카페 앞에 도착한 지우는 그곳이 원래부터 비어있던 장소지만 다시 불이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카페 안에서 따뜻한 불빛 속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지우는 다시 그 문을 열어 들어가려는 순간 문이 스스로 닫히며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에 얽혀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밤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며 지우는 영원히 그곳에 갇혀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심야 인터넷 서핑을 하던 A씨는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마을에 대한 것이었는데 마을은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산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작은 마을에 일이 있어 방문하게 된 사람 B였습니다. B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적막했고 사람들은 B를 피하는 듯 보였죠. 누구도 B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B는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여관에 머물게 되었고 여관 주인은 그런 B를 더욱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B는 여관에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사각사각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B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형체가 흐릿하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비를 바라보다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소름이 돋아 문을 급히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관 주인에게 밤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 물었지만 주인은 그저 무건수행이라도 하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비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얼굴을 가린 채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노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원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그런 전설이 있어 누군가가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마을의 비밀을 말하면 그 사람은 결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운명을 겪게 된다네. 그래서 모두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노인의 이야기에 더욱 궁금증이 커진 비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비밀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길편에 있는 작은 숲에서 이상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들어가자 어둡고 습한 분위기가 비를 엄습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간 비는 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과 이상한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벽에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더니 이것이 동굴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체는 이 마을이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매장된 그 무엇인가를 봉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비밀은 마을 어느 가정이 선택받아 영원히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는 운명에 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마을의 기괴한 분위기와 사람들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마을 어귀에서 다시 마주친 노인은 마지막으로 중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거든 절대 이 마을의 이야기를 하지 말게. 하지 않으면 그대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을 테니. 이후 비는 마을을 떠났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이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가끔씩 그 마을을 찾아가 숨겨진 비밀을 확인해 보려는 호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마을, 묵묵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어둠에 감춰진 비밀, 모든 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는 이제 이야기 속 누군가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그 비밀의 일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에게도 그 악몽 같은 저주의 일부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 나는 도심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작은 농가를 숙소로 예약하고 도착한 마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이 집의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다리 아래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면서 공포에 질렸다. 마을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나는 자주 그곳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꼈다. 마을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아주머니의 말이 잊히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마침 친구들과의 모임이 잡혔습니다. 호기롭게 노래방에 갔다가 클럽으로 향했죠. 그때 저는 인생을 바꿀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이 늦었고 음악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에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은 별다른 사건 없이 끝났습니다. 방학 동안 그녀와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한 번은 그녀가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고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방에서 나오던 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분 나쁜 한기가 들었고 가끔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에 붙은 새하얀 흔적은 마치 누군가의 손톱 자국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과 개인적인 일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상한 일들은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특히 꿈에서 그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항상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내 옆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끝없는 악몽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녀가 내게 말했다. 여기는 떠날 수 없어. 너도 여기서 같이 있어. 소름이 끼쳤지만 꿈에서 깨어난 저는 그녀에게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녀와 여전히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녀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네에 있는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그녀가 언급했던 친구나 가족들도 그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동 속에서 나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기 위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보내준 주소로 직접 찾아갔더니 그곳은 몇 년 동안 빈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한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몇 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녀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아가던 날 밤 비명 가득한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나를 괴롭히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절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경고가 반복되는 꿈의 이야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내가 밝혀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다시는 그녀와 관련된 꿈이나 이상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나의 마음 깊숙이 남아 가끔씩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문득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오게 될 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 여자와의 만남은 내게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